강원정 의원님 모신 이유는 뭐냐면 국조특위가 진행되면서 그 양문남 의원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 이거 이제 보안 수사권 같은 얘기 하면 안 되겠다. 본인은 뭐 경험하셨겠지만 검찰 쪽 의견을 가능하면 받아서 선배로서 그쪽 선서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 오셨잖아요. 양문남 의원님이. 근데 이제 청문회 보면서 무서웠대요, 자기가. 무서웠다. 그 보안 수사권 주면 진짜 안 되겠다. 나처럼 수사 안 했구나.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조특위에 나오는 것들은 21대 대선 이후에 그러니까 그 수사 그 윤석열의 정적 죽이기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위법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난 20대 대선 있잖아요. 네. 20대 대선에서 정치 검사들이 대선의 과정에 개입한 그게 대장동 그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수사로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조특위에서 특검한다고 하는 것들은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된 이후에 벌어진 벌어진 위법한 정적 죽이기 수사 과정의 위법, 그 조작 수사였다면 윤석열을 대통령 만드는 그 20대 대선 그 과정에 친윤 정치 검사가 대장동 녹취록에도 없는 그분을 언론에 주고 그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그분을 해서 그것 때문에 20대 대선이 진 거거든요. 영향을 받았다고 0.7%. 봐야죠. 네. 당연히 영향을 받았죠. 그게 네. 친윤 정치검찰과 친윤 언론 그리고 국민의힘이 모두 유착해서 협잡한 대선이었거든요. 그 과정은 지금 문제 제기가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전체적인 과정을 저는 생생하게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죠. 이 수사권이라는 것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거잖아요. 그때는 검사였죠. 현직 저는 검사였는데도. 검사였죠. 근데 본인도 항의를 받지 않았나 그때? 막? 저는 국민의힘이 저희가 지청장으로 있는 성남지청에 아 맞다. 저 와서 항의를 한 거예요. 성남 FC 사건을 제가 문계기하고 수사방해했다고. 성남 FC 사건을. 그때 하필 또 성남지청장이셨구나. 네, 제가 지청장이었어요. 그래서 저기 지금 저 그 주옥 같은 분들 있잖아요. 유상범부터 시작해가지고 와서 저 박은정 사퇴하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저 사건은 그러면 과연 대장동 그분하고 다른 건가? 성남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다. 친윤 정치 검사. 그러니까 저것이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나선 이후에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검찰 내에 친윤 정치 검찰이 같이 국민의힘과 친윤 언론과 같이 대통령 만들기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장동 그분 그거 누가 줬을까? 그건 저는 친윤 검사라고 검사가 준 생각합니다. 거죠. 그건 검사는 틀림없죠. 검사가 검사밖에 준 게- 모르니까. 검사가 준 게 뻔하죠. 그 워딩을 잘 읽어보면 전해졌다. 검사한테 나온 일려져 거밖에 안 있다. 이렇게 왜냐면은 지지로 말했다. 저 녹취록은 녹취한 당사자하고 그다음에 검찰밖에 없었어요. 근데 녹취록 그 정영학 회계사가 기자들한테 막 연락해서 했을 리가 없는데. 아니 게다가 저 녹취록을 만들고 그 녹취록을 조금 수정하고 뭔가 좀 조작을 가하고 그런 사람이 몇 명 알잖아요. 지금 현재 그 추정되는 검사들 그들 중에서 이런 그 언론 공보들하고 조금 관계가 있는 사람 하면 특정이 돼요. 몇 명 누군지. 저거는- 저게요. 저게 뻔해요. 그 대장동 1기 수사팀이 수사하고 있는 때예요. 저 때가. 그런데 저게 녹취록에 없는 저 그분 보도가 난 거잖아요. 저거는 대장동 1기 수사팀을 패싱한 친윤 검찰 내에서 언론과 협잡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사팀이 아닌. 아닌. 수사팀이 일기 아니야. 수사팀은 아니라고 일기 했어. 수사팀은 아닌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이재명 아니에요. 계속 없으니까. 얘기했어. 녹취록이 이재명 없는 그분이란 거잖아요. 단어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저게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2021년 10월 9일이면 원래 남욱이가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올 때 실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검사가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자기는 이제 들어와서 잘 얘기하고 정리하려고 했었다가 처음에 나왔던 말이잖아요. 들어왔는데 갑자기 오면서부터 공항에서는 말이 절대 씨알도 안 맥힌다 이제 이런 얘기 하고 왔다가 갑자기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말이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남욱이가 나한테 뭐라 그랬느냐. 그때. 처음에는 분명히 이렇게까지 자기를 힘들게 할 줄은 몰랐다. 저질 줄 몰랐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협조를 해주면은 괜찮을 것이라고 자기에게 약속을 해줬다. 이미 회유가 그때 시작됐네. 네. 처음부터.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왜 내가 외국에 있지 왜 들어왔냐 이제 물어봤더니 진실도 밝히고 실제 이렇게 잘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제대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온 것이다. 이재명 관련 없단 말도 하고 예, 자기 예, 입장에서는 예, 예. 그다음에 검찰이 궁금해하는 예. 거 답해주고 네, 그리고 이제 정리가 될 거라고 거야. 생각을 하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속았지.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 한 얘기가 일개 대장동 팀이 그럼 봐줘가지고 이재명이나 이런 사람들을 일부러 안 잡으려고 너한테 그런 거냐 이렇게 또 물어봤거든요. 아니라 자기를 만약에 그랬으면은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그 상황에서 괴로웠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 상황이었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이 남욱이라고 하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잡고 안 잡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걸 매개로 해갖고 뭔가 잡고 싶었는데 이게 뭐가 안 나오니까 이재명 잡고 싶었는데 이게 지금 아무래도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아니 일기 대장동 팀은 꼭 굳이 그렇게까지 잡을 필요는 없었다고 지금 봐요. 일기 대장팀은 이제 나오는 대로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일기 대장동 수사팀은 결대로 나온 대로 네, 한 그냥 나온 거예요. 대로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일기 수사팀의 그 검사장 이정수 검사장이 국정감사 나와서 그분 없다. 그 얘기 했었죠. 그래서 정정 보도까지 요구했는데도 언론이 안 정정 받았어요. 보도를 안 하는 거예요. 아까 그 기사 좀 띄워주시면 다시 저 저 대장동. 기사가 제대로 아니요 그 대장동이요. 저 기사를 제대로 쓸 거였으면 네. 반대 취재를 해야 됩니다. 김만배가 저렇게 말한 사실이 있는지 녹취록에 없단 말이죠. 네. 김만배가 한 것처럼. 그런데 김만배가 저렇게 말한 것처럼 쓸 거면 김만배에 대해서 반대 취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목에다가 김만배 저렇게 했다고 녹취록엔 되어 있지만 김만배 그런 사실 없어 이렇게 제목이 같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거는 검찰은 그분 것이 있다고 주장. 그러나 김만배는 부인 이렇게 나가야 돼.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언론 보도입니다. 그러면 언론 이게 제대로 된 아니, 그래서 기자게. 내가 그때 그러니까 저게 공작이라는 거죠. 내가 그때 남욱도 만났고 김만배도 만났잖아요. 그래서 저 얘기도 물어보잖아요. 그 절반 그분 그다음에 진짜 관여 뭐 이런 얘기 전혀 아니라고 그때 김만배는 그때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부인했어요. 그때도 계속 그랬었었고 맞아요. 남욱도 그렇게 말했었었고 그러다가 나중에 김만배는 유지가 됐는데 남욱이 자꾸 말이 바뀌니까 그치. 남욱은 도대체 너는 말을 왜 바꾸냐? 너는 애들 왜 사진 보여주고 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말을 자꾸 왜 바꾸느냐. 이제 그랬더니 처음에 얘기한 거랑 완전히 달랐고 자기를 너무 힘들게 만들고 자기를 못 살게 굴고 자기가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고 이제 이런 얘기를 쭉쭉쭉 늘어났단 말이죠. 결국 그 흐름이 지금까지 쭉 나오면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언론을 이용한 거죠, 사실은. 그 당시에 검사들이. 그러니까 저 동아일보 고도의 유원모 기자가 저 그분이란 워딩을 누구한테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받았죠. 검사한테 받았겠지. 정책을 받았는데 만들어내지 못하죠. 물론 고도의 유원모가 그 녹취록을 볼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건 수사 기록이니까 증거물이니까 볼 수는 없었지만 박은정 의원 말대로 김만배한테 크로스 체크는 한번 해봤어야지. 자 녹취록에 그분이란 배당금 절반이 그분이라는 이재명 것이라고 그 워딩이 있다고 검찰에서 말을 하는데 진짜 네가 그런 말을 한 게 맞아 하고 김만배한테 물어 확인은 해봤어야지. 그 절차가 없었잖아요. 그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 기사는 조작에 공모했다, 가담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고도의 유원모 기자가 지금이라도 물론 그분이랑 워딩을 직접 저 쫄대기 기자들일 텐데 법조에 직접 검사가 주지는 않았을 거죠. 큰 거를 갖다 당연히 그 동아일보의 편집국장이나 사회부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주니까는 그 사회부장이나 편집국장이 그 법조 기자들한테 야 내가 이거 확인했는데 이거 있으니까 한번 기사 써봐 이렇게 했을 과정이 보나마나 뻔합니다. 그럼 저 고도의 유원모는 그때 누구한테 그걸 받았는지 밝혀야 되는 거예요. 일선 기자는 사실로 밝혀야 전제하고 썼겠죠. 사실로 전제했으니까 인쇄되는 지면에까지 나간 거예요. 되게 지면에 나간 기사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사실 확실한다고 생각할 정도의 누군가가 전해준 거야 이거. 그거면 아니면 위에서 책임지겠다고 했겠지. 그 자기네들이- 위에도 사실로 자기네들이 확실했으면은 네. 김만배 때 확인했었어야 된다니까. 만약에 그 선의로 우리가 받아들이려면은 김만배한테 확인을 하는 과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당연히 보통의 기자라면은 크로스 체크를 분명히 확인합니다. 저 녹취록을 우리가 기자가 볼 수는 없어. 그러니까 간접적인 방법으로다가 확신할 수 있는 거는 김만배한테 확인하는 거지. 아니 근데 아무튼 그게 없었다면은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지. 체크할 수도 있고 뭘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기사 자기 이름 내고 쓰는
이거 종결시키는 때문에, 거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확인했어야 되는데 이거 고 노무현 대통령 때 논두렁식이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아니 걔네 맨날 하던 짓이에요. 네. 친윤 정치 검사가 언론에 저게 그 밑에 기자한테 준 게 아니에요. 그렇지. 윤석열이 언론사 사주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윗선이라고요. 같이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것은 저는 의도된 대선 개입이다. 언론과 정치 검찰의. 공범이 된 거죠. 그리고 저건 수사로 밝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조작 기소 특검이 나중에 있을 텐데 저는 20대 대선에 정치 검사들의 대선 개입, 친윤 언론의 대선 개입 저것은 저 기사를 누가 줬는지 그 검사 누군지 되게 선하지. 선하지 그러니까. 않으세요? 선하지. 네, 누군지 그 한 명. 이름은 말하지 그 마세요. 검사를 밝혀야 됩니다. 그 검사를 밝히고 그 검사와 그 검사 옆에 있는 무리들 윤석열까지 합쳐가지고 저는 수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사로 영원히 지금 박혀 있으니까 이거는 찾아서 밝혀내야 되죠. 하나 그리고 더더군다나 황당한 게 어쨌든 저 기사가 나오자마자 수사팀장 그 당시에 그 일기 수사팀장도 없다고 말했고 그랬고. 이정수 중앙지검장도 그렇고 이거 오보다 그런 말 없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네. 근데 신문협회에서 어떻게 저걸 갖다 상을 줬는지 그 전에는 조선일보가 대장동 관련된 단독을 많이 했죠. 기사를 주도했어요. 근데 네. 동아일보가 저 기사 쓰고 나서 단독을 몇 개 더 해요. 네. 그러면서 조중동 문화일보가 좀 주도했었는데 근데 동아일보가 그분으로 워낙 히트를 쳤죠.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문협회에서는 히트를 쳤는데 신문협회는 당사자들이 그거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데 어떻게 상을 주냐 이거지. 신문협회는 그런 곳이에요. 원래? 내가 방송 쪽이라서 잘 몰라. 신문협회장이 다 방송은 그렇지는 않은데. 신문협회장이 다 그런 조중동 발행인들이 계속 왜 웃어? 돌아가면서 불편해. 21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20대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피해자가 네. 저 기사에 대해서 정정 보도, 사죄 요구를 할 수 없습니까? 당연히 요구해야죠. 온 국민이 피해자잖아요. 온 국민이. 그리고 그러니까. 윤석열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건데 그 저상은 폐지돼야 됩니다. 그 너무나 당연한 요구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뭐 입틀막 한다. 뭐 통합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뭐 속이 좁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 그리고 공범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수상 소감이 너무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언론에 받아쓰게 한다는 비판은 탁상론에 불과했다. 아, 저게 진짜 수상 소감이 저렇게 수상 소감이 나왔어? 저렇게 나왔어요. 나왔잖아, 신문협회 동아일보 공론에 불과했다고? 동아일보 어. 왼쪽에 맨 첫 번째 저 빨강색 줄에 써 있잖아요. 치열한 취재 경쟁에 뼈가 녹고 피말리던 시기였다. 누가? 검찰이 그랬을 불러주는 수는 대로 있지. 언론이 받아쓰기 한다는 비판은 탁상 공론에 불과했다. 저거는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언론이 받아쓰기 한 창피하다. 영원한 사례가 됐잖아 지금. 창피하다. 그러니까 자기들 취재한다고 생각했을 수는 있어. 예. 근데 얼마나 무섭지 않으세요? 저 때는 그 대장동 수사팀이 있어요. 결대로 수사하는 수사팀이 있는데 저거는 다른 무리들인 거예요. 그렇지. 친윤 정치 검찰 예. 사건 대통령 수사하는 팀들이 있는데 있는데 그거 제끼고 검찰 내에 다른 조직이 작동되었던 거예요. 그렇지.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검찰이라는 조직이 심지어는 너무 문재인 무섭지 정부 않습니까? 하에서 문재인 정부 그렇습니다. 하에서 수사팀이 있는데 녹취록에는 그런 단어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근데 중앙지를 통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보도해서 다 받아쓰게 만드는 걔네들 작업 세력이 있는 거잖아. 저 밑에 더 웃기다. 뭐.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취재하고 마음껏 기사를 쓰게 해주신 사회부장, 부국장, 그러면- 편집국장한테 네. 감사 말씀. 그러면 저기 답이 나왔네. 사회부장, 부국장, 편집국장이네. 세 명이네. 결론적으로. 발행인까지. 좀 전에 말한 그 누군가. 하여튼 이거는 동아일보가 어떻게든 입장을 내야 돼요. 내야 됩니다. 명백하게 사실이 아닌 게 확인이 됐잖아요. 명백하게 그리고 저 신입 기자들이었을 거예요. 예, 저런 걸 아니 시켰다는 거 보면. 저 이름이 고도의 권호혁, 박정민 순으로 돼 있잖아요. 그 선배 순이에요. 그 고도에는 좀 연차가 높고 유원모는 저 뒤에 있네. 고도희가 법조반장 아니었겠나 싶은데. 아니 2017년 입사했답니다. 그 얼마 안 됐어요. 지금도 저런 식의 언론 플레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수사권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보안 수사권 관련해 가지고 언론 플레이 한 거 제가 했잖아요. 그것 좀 띄워봐 주세요. 그 질문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가지고 보안 수사권 찬성 비율이 뭐 국민들이 엄청나게 높다고. 자리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그 질문을 문제 삼았더니 이제는 아니요 이거 말고 자료. 예.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안 하고요. 이제는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 윤석열 때 원장으로 그 지금 원장이 그 윤석열이 임명했는데 이제 보안 사건 현직 경찰관들도 보안 사건 검사 보안 사건을 저렇게 찬성한다. 그렇게 기사가 나왔죠. 그렇게 기사를 언론이 도배를 하고 했어요. 근데 경찰들 현직 경찰들은 어. 오히려 보안 수사권 필요하네 이렇게 네, 나왔죠. 그렇게 경찰이 언론 보도- 검사의 보안 수사관이 필요하다고 70%가 말했다. 맞습니다. 라고 기사를 썼는데 근데 그 자료를 봐요. 다시 아까 그 자료를 조사. 보여주시면 자. 여기 보시면은요 예. 보안 수사권 인정해야 된다는 건 35.2%에 불과해요. 예. 저 밑에 저 통계들은 보안 수사권을 요구권이다.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 그러네. 반대네. 반대하는 저거가 과반이 넘습니다. 그러면 저 기사의 야만은 뭐냐면 70%. 핵심은 70%가 핵심은 반대한다고 한다고 해야지. 현직 경찰관이 과반 이상이 훨씬 더 많이 검사의 보안 사건을 반대한다가 도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저 언론 기사를 제대로 보안 쓰려면 수사권과 보안 수사 요구권을 같은 거로 다 묶어버렸네. 묶어버리고 일부러 묶었네. 그렇습니다. 말도 거미하게 묻었다. 아니 한국 형사 법무정책연구원이 그걸 모를 리가 있나? 그러니까 저걸 묶어가지고 나도 보안 수사 수사권과 요구권을 줘야 된다고 봐. 요구권을 묶었어요. 요구권을 그걸 줘야지. 묶었구나. 그리고 묶어가지고 저게 65.7%를 10명 중 7명 찬성으로 만듭니다. 언론이. 그러니까 저거는 정확하게 저 문법이라면 경찰 70%는 반대해라고 했었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훨씬 더 많이 반대해. 이렇게 해서 그러면 검사들은 보안 사건을 찬성하고 경찰은 반대하네. 그 양쪽 의견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럼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저 저거는 구조가 조금 말이 안 되는데 야, 진짜. 저기 보면 직접 보안 사건 인정 필요는 35.2%고 보안 수사 요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30.5잖아요. 네. 근데 보안 수사 요구권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그 밑에랑 다 결이 같아. 결이 같아요. 그렇지. 밑에 거는. 맨 위에 거 하나만 틀리는 예. 거잖아. 근데 저걸 왜 같이 묶어? 붙여? 네. 일부러 일부 질문 참 못했다. 어. 일부러 안 해. 저렇게 못한 게 아니라 일부러 저렇게 일부러. 말한 거야. 근데 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구조가 대장동 그분하고 똑같아요. 같다고요. 저 저걸 하는 묶어서 70%를 그냥 그 핵심으로 뽑았구만. 언론이 이거가 받아쓰는 것도 똑같아. 언론이 요거 두 받아쓰는 개를 것도 65.7% 두 개를 더한 다음 서로 반대되는 의견인데 더한 다음에 기사를 띄워주세요. 자, 저희 기사를 띄워주세요. 기사. 언론이 여기서 역할을 합니다. 기사를 다시 70% 보안 수사 필요로 바꾼 거예요. 저거를 저게 구조가 똑같아요. 그런데 그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도 검사가 또 가 있어요 거기에. 아마 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다 플레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언론 기사 보고 그럼 경찰도 보안 사건 그럼 검사에게 줘야 된다고 하네. 이렇게 받아들이죠 국민들은. 제목만 보고 그렇게 제목만 지나갔죠. 보고요. 이렇게 언론이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그래도 YTN은 좀 양심적으로 좀 힘들었나 보네. 보니까 검찰 보안 수사권 직간접 유지돼야 돼. 간접이 보안 수사 요구권이거든. 직간접이라고 하죠. 보안 수사 간접. 요구권이 간접이거든. 그것도 똑같이 국민들한테 똑같은 거지. 네. 똑같은 이제 거야. 약간 사람들을 장난치고 놀리네. 근데 저쪽 담당 기자라면 그 보안 수사권과 요구권이 엄연히 다르다는 거는 당연히 알 텐데. 그러니까 그걸 보안 갖다 같이 묶어버렸구만. 그러니까 보안 수사는 형사소송법 197조의 2에 사법 경찰관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검사가 요구해서 보안 수사라는 개념은 형사소송법 전 규정을 통틀어서 단 한 번 나오는데 그게 197조의 2고 경찰이 하도록 주체가 경찰이에요. 그리고 그 지금 검사가 보안 수사라고 주장하는 196조 2항은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보안 수사가 아니라 저것은 재수사 2차 수사입니다. 저 재수사 2차 수사로 대장동, 대북송금, 성남FC 모두가 가능한 거예요. 저 수사로. 직접 수사. 직접 검사가. 수사죠. 저것은. 대수사라고 하든 보안 수사라고 하든 다 수사권이니까. 다 수사권이죠. 그냥 똑같은 것이다 다. 결국은. 그리고 말장난이다. 저것이 국민을 위해서 저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을 위한다는 그 주장 내용 속에 그러면 성남FC, 대장동, 대북송금 그것이 국민의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그 참정권을 침해하고 일단 대통령을 바꾼 그거보다 침해가 더 있습니까? 그리고 저 많은 수사 중에서 정치인들 힘 있는 정치인들 사건만 지금 부각이 돼서 마치 그렇지, 검사의 그렇지. 사건이 문제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저 보안 수사 2차 수사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수사 기소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를 입고 있어요. 수사권 남용으로 검사 수사로
자살자의 비율이 경찰보다 13배가 많아요. 그것은 민생 범죄, 국민 수사에 대해서 나온 통계입니다. 정치 수사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저 수사권을 주면 2차 수사권, 재수사권을 주면 국민만을 위할 수 있고 정치인 수사에서만 문제가 돼.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을 줘야 돼. 이런 주장은 그것은 검사들의 논리죠. 그것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저- 부분을 한번 좀 얘기해 봐 주세요. 그 검사 시절에 경찰한테 보안 수사를 요구를 많이 하셨다면서요. 지금 현재 검사들이 경찰의 보안 수사 요구하는 비율이 한 8.7% 정도 됩니다. 8.7? 8.7%. 그러니까 형사 사건 140만 건 중에 피해자가 있는 범죄가 100만 건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중에서 보안 수사 비율이 8.7% 정도 돼요. 그러니까 8만 건, 9만 건 정도 보안 수사 요구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보안 수사를 얼마나 하느냐. 그런데 검사들이 통계를 안 내놔요. 보안 수사 사실은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막 호도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검사가 보안 수사 너무 잘하고 있다는. 그거는 보안 수사 요구한 것보다는 비율이 굉장히 낮은 한 몇만 건 정도 되는데 예. 그거는 검사들이 자기들이 잘한 것들을 그렇지. 지금 언론 플레이 하고 광나는 있는 거예요. 그 잘한 것도 있겠죠. 못한 거는 지금 홍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박 검사 시절에 보안서를 요구했더니 경찰들이 지금 우리가 조금의 국민들이 우려하는 거는 엿바꿔 맞고 뭉개 먹고 암장하고 요런 케이스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경찰이 수사를 지연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런 경우에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 됩니다. 그렇지. 기한을 정하면 되는 거죠. 기한 내에 못하면은 징계하고 조치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지금 만들겠다는 그걸 거 아니에요? 만들어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가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건 안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안 내 말이 딱 요 만들고 말이야. 제도적인 장치를 안 함께 만드는 지금 거예요. 그런 거 만들어야 되는데 그치. 그거 놔두고 왜 엉뚱하게 지금 보안소권 준이 많이 이거 갖고 다 이미 결정된 걸 자꾸 뒤돌아보냐 이거지. 수사기소 분리를 하면 당연히 단점이 있겠죠. 지금 하던 제도가 없어지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보완해서 장치를 마련할 것인가. 제대로 수사기소 분리를 하면은 어떤 부분이 미흡해서 그거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인가를 지금 개혁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검사들이 계속 언론 플레이 하는 거예요. 자기들 뭘 잘한 거. 근데 못한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홍보를 안 하죠.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제가 하나 더 PPT 만들어 왔는데 띄워주세요. 경찰이 보안 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이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가 저렇게 많아요. 아, 경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안 수사 요구를 받은 경험이 경찰은 과반 이상이 저렇게 재수사 요구, 보안 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 목소리는 언론이 쓰지를 않습니다. 어허. 경찰은. 거의 대부분의 보안 수사가 뭐였냐 얘기했는데 맞춤법 그런 거였대. 그러니까 아주 불필요한 것들을 그렇죠. 사소한 보안사 요구를 거. 하는 것도 많고 수사권 남용으로 보이는 것도 보안사 요구를 하는 거예요. 혹은 무슨 어디서 청탁받고 그 수사 사건을 딜레이 시키기 위해서 보안사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경찰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많은 것들을 지금 언론은 취재를 하지 않습니다. 저런 여론조사도 결과도 나왔는데 저거는 아예 보도를 안 하고 아까처럼 그 실제로는 보안수사를 반대한 건데 보안수사 요구권만 인정한 건데 보안수사 요구권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일반인들이 두 개를 묶어서 마치 검찰 보안수사권이 있어야 된다고 경찰들이 말한 것처럼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리고 경찰이 새빨간 거짓말 언론 플레이한 거야. 경찰이 14만인데요. 저 보안사 그 조사한 거 몇 명 조사했는지 아세요? 105명 했습니다. 105명. 야. 14만 경찰 중에 105명 조사를 한 거 가지고 조사도 저렇게 이상하다. 대대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조사도 이상해. 저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실제 한 1,000명, 2,000명 혹은 그보다 더 많은 숫자를 조사하면은 더 줄어들 것 같아요. 여론조사 꽃에서 하면 지금 달라질 것 같아. 그러니까 더 줄어들 것 같아. 왜냐하면 경찰 입장에서 최수영. 보안 수사권을 준다는 걸 반길 경찰이 그렇게 있을 리가 있나?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박경규, 최수영. 저 중에서 이제 MG 경찰관들 연차가 낮은 경찰관들은 보안 수사 주자고 하는 비율이 굉장히 더 높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MG 검사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MG 검사들은 또 안 받겠다고 해요. 보안 수사권 안 받겠다고 그래. 아유 그러니까 귀찮다고. 이게 세대 차도 좀 있는 겁니다. 보안 네. 저 저 경찰 대상으로 조사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검사들이요. 지금 MG 검사들은 수사하는 거를요.
대면 조사하고 대면 수사하는 걸로 두려워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게 여론조사로 호도할 게 아니라 정부는 지선 이후에 이거 한다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한다면서 그러면 그때 지금 수기를 해야 되는데 여론조사나 이런 것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럼 과연 수사기소를 분리하겠다는 대원칙을 세웠으면 그런 경우에 어떤 것이 미흡한 것인가 어떤 것이 장점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수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검찰발 언론 플레이를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할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저런 걸 받아주니까. 검사들이 요새 수사는 안 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언론이 저걸 왜 받는지 아세요? 언론이 대장동 그분을 보도한 언론이잖아요. 언론은 검찰 수사권 사수 전쟁에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그러니까 법조 기자들은 자기들은 주로 검사들하고 얘기했지 경찰하고 얘기 안 하거든 법조라는 것.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하고 말이 통하는 말이 되는 검사들이 더 많은 권한을 갖기를 원해요. 어떤 기자들은 급이 같다고 자기가 부장검사, 차장검사인 줄 알아요. 아, 그렇지. 진짜로. 그 법조 기자들 그렇게 생각. 자기는 검사 이론으로 생각. 급이 우리는 이 급이라고 생각한다. 검사 이론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저희 검사랑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그 검찰 기자 선배가 전화 와가지고 야 그러지 마라 너 잡아간단다 그 얘기를 검사들이 해. 그러니까 이 기자들이 해. 진보 매체들도 출입을 오래 한 기자들 얘기 들어보잖아요. 일단 사고 방식이 검찰 중심으로 세팅됐어요. 네. 자기는 그걸 못 느끼더라고. 너무 오랫동안 그 생활을 해서 그런지 일단 시각이 검사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걸 자체를 스스로 못 느끼더라고. 그러니까 검언 유착이 가능한 시스템이죠.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면 검언 유착으로 마르고 닳도록 언론은 그 특정하고 단독하고 피의자 한 명을 죽이는 겁니다. 검사를 선배라고 불러요. 네, 그렇게 선배 아니잖아. 그 구조가 가능하려면 취재 검찰이 대상이야. 수사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이게 어떤 기자들한테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제일 편해요. 경찰이든 어디든 그렇지. 다 결국 검사한테 정보가 모이고 그 검사한테 하나 받으면 그 취재 안 해도 되잖아. 그렇죠. 달콤하거든. 지금 이때까지 70년 동안 경찰이 뭐 언론하고 유착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국기를 문란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해 조금 있긴 있어도 있는데 좀 있어. 있어도 지금 뻔히 작아요. 대장동 그분만큼 이렇게 엄청난 보도로 대통령을 바꾼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경찰한테 줘봐요. 경찰은 이거 간이 작아서 못 해요. 그리고 경찰은 조작을 검사하고 같이 해야 돼요. 이걸 하려면은. 그 어떻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수사 기소를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있으면 엑셀 또 하나 올리실 것 같긴 한데 언론계가 첫 번째 출발점은 뭐 징벌정부 배상제도 이런 것도 있지만은 첫 번째 출발점은 상징적인 출발점은 법조기자단을 검찰하고 그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해체시키는 게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걸 그런데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근데. 그거를 왜 못해요? 의지만 있으면 하는 아니 거지. 근데 자기들끼리 해야 기자단이 되는데. 예. 기자실 없애면 되는 거야. 밖에 나가서 니들 오피스텔 하나 얻어갖고 따로 그럼 노무현 조직해라. 대통령이 기자실 없애고 예. 브리핑하고 했잖아, 모두가 그때. 와서 얘기하자고 했을 때 예. 그때 다 반기 들고 그 카메라 내려놓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MBC, KBS, 진보 매체마저 다 근데 그랬어요. 20년 그러니까. 전이잖아. 20년 근데 지금 얘기를 그리고 그때도 몰라서 그랬었지. 아니 나도 그때 입이 대빨만큼 처음엔 나왔지만 나중에는 우리끼리 말했다는 거야. 야 이게 맞는 것 같다야. 맞는 그렇게 길이야. 했다니까. 맞는 길이야. 시작이 어려운 맞는 거지. 길이. 첫 번째 출입처 법조 출입기자단 기자실 일단 없애고 니들 하려면은 나가서 그냥 어디 여관방 얻어갖고 거기서 해라. 하면 기자실에 되는 없을 거예요. 수도 있는데 어. 기자들이 그 그래. 기자단을 해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건 하라고 해 그냥. 지원 안 할 테니까 검찰하고 법원에서 이제 기자단한테 모든 브리핑은 기자들만 알아야 되는 정보라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법원 출입은 권력이 아니라고 네. 생각해요. 그 권력을 검사 없애버리면 되는 출입을- 거야. 근데 그거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냥 수사 기소 분리하면 돼요. 기소권 가지고도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겠지만 이 수사권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수사를 언론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쵸. 피의자 압수수색부터 피의자를 악마화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기사를 내게 하죠. 기사를 내게 하고 그 동력으로 수사를 하고 그리고 압수수색할 때 언론 기사 하나 붙여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합니다. 검사들이. 그치. 언론하고 같이 하는 이 구조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수사 기소 분리하면 됩니다. 법조 우리가- 기자단을 해체할 것이 아니라. 자, 한 가지 좀 에피소드를 말해주면은 5, 6년 전에 KBS가 파업하고 이제 다시 돌아갈 때 그때 우리가 많이 모여서 얘기를 했었거든. 그때 첫 번째로 나온 예 중에 하나가 우리들 국민들한테 보여주자. 우리가 언론의 큰 형으로서 그때까지만 해도 큰 형으로 생각했어. 스스로 출입처. 가장 먼저 법조 출입기자단에서 우리가 빠지자. 그럼 물론 물 먹는 거 많을 거야.
처음에 괴롭겠지. 그렇지만 그거 견뎌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만의 KBS만의 우리만의 뉴스를 만들자 그렇게 다짐하고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그걸 못 견디더라고. 그걸 버텼어야 되는데. 그렇게 잘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됐겠지. 검사들이 기자들을 길들이는 안 맞아. 방법이 힘들었겠어. 검사들이 기자를 길들이는 특수부 검사들이 방법이 특종을 주는 거예요. 단 한 매체에만. 그러면 다 나머지는 낙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거기에 줄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낙종한 기자들은. 이번에는 우리한테 주세요. 이렇게 그거 알면서도 얘기하고. 받아. 받고 그리고 다음에는 쟤한테 갈 거 뻔히 알면서도 그런데도 받아. 줄 서서 받아요. 돌아서 이제 네. 순번대로 받으니까. 그리고 폐쇄적인 취재. 왜냐하면은 이 정보는 검사만이 가지고 있거든요. 검사만이. 그래서 어디 가서 더 취재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폐쇄적인 구조하에서 단독을 주는 이 구조가 수사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탁해서 사실 공범이 된 거예요. 공범으로 그렇지. 우리가 아는 뭐 조국 죽이기나 윤미향 죽이기나 똑같습니다. 그 노무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똑같은 구조예요. 다 이때까지 예외 없이. 그리고 국민의힘하고 같이 하죠. 맞아요. 네. 항상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같이 하는 경우는 없어요. 검찰이.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검찰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항상 거기 축소시키려고 때문에 권하는. 민주당은 민주당에 대해서는 공격하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켜주려고 하는 데잖아요. 같이 하죠. 이 수사 기소를 분리하지 않으면 이 불행은 계속 반복됩니다. 자, 우리 장동영 대표는 이제 사과 혹은 사퇴 이런 거 안 해야 됩니다. 아니 뭐 미국도 갔다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당연하죠. 사퇴를 요구한다는 게 말이 돼 지금 아니, 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이렇게 중차대한 이렇게 선거를. 무식한 사람들이 진짜 너무하더라고. 그러니까 가서 사진 찍어야지. 그럼 난 거기 가서 페이스북에 뭐. 올라온 것 좀 띄워줘봐. 얼마나 마음이 안심이 되든지. 지도자의 자세예요. 저. 어. 당당하게. 당당하게 평가하게 당당하게 시련이 닥쳐도 저렇게 당당하게 뚫고 나가셔야지. 그렇지. 요즘 그런데 당당한 모습이 약간 좀 오락가락하더라고. 약간- 오전에는 고민하겠다 그러더니 오후에는 절대 약간 당당하겠다고 하고. 위축되셨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사태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 자체가 이거 그러니까 많이 진짜 이런 밀린 거는 거거든.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원대를 새로 구성을 해서 네. 그 원대가 나중에 이제 선거 끝난 다음에 비대위 만들어가지고 당 대표를 죽이는 쪽으로 지금 당 대표를 죽이는 쪽. 전략을 지금 전략을 그렇게 세웠어요. 야, 국민의힘이. 사람들 그래서 너무하네. 지금 원대 얘기가 지금 3명 정도가 이름이 나오고 있고 이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 원대 지금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이때 같이 해서 미리 원대를 다시 만들어 놓고 이 원대가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당 대표를 없애고 당 대표 권한 대행을 하자. 장동영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상은 선거 끝나고 나면 어차피 나한테 다시 온다. 나 다시 온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 지금 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 그 주장을 하고 있고 예컨대 김도읍 같은 경우가 이제 친한계 의원으로 이제 요즘 조금 이제 모양새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점점. 그분을 원대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이 된다고.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참 야박하네. 사람들이 그래, 나쁘지. 근데 장동혁 대표 지도부에서는 그래도 장동혁을 지켜야 된다 했는데 미국 간 사이에 거기에 있는 집토끼들도 몇 명 나갔더라고. 너가 공천 안 봐주고 너가 대표가 없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아니, 그래서 미국 갔다 가슴이 아파. 와가지고 장도혁 대표가 이진숙을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1년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있었었고 잡았잖아. 그래서 잡았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이진숙이 더 시끄럽게 안 하고 이 상황을 마무리 짓는 이 모양새를 교두보 삼아 이제 뭘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이 타임에 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이게 또 이쪽 라인의 얘기예요. 장동혁을 왜 죽여? 윤호개인의 참 어리석은 상징인데. 사람들이네. 어, 나 그래, 내가 또- 궁금해서 요거 하나 물어보려고. 그러면 달성군의 이진숙을 만약 공천을 주면은 주겠지. 이진숙이 되냐? 우리 장동혁 계속 그럴 거야? 아니면은 장동혁 빨리 잘라야 돼 이렇게 할 거야? 그럴 리 없지. 그 그럼 빨리 공천 잘라야 받고, 된다고 공천 하겠지. 받고 아, 달라지지. 내가 이진숙이라면 공천 받고 절대 달라지지. 빨리 잘라야 된다고 이렇게 할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공천 받고 나면. 우리 혁이가 숙이 함부로 믿으면 안 돼. 혁기가 숙이면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공천 주지 말아야 돼. 그렇죠. 일단은 불출마 선언했잖아.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하고. 거기까지만 사실 뭐 하고 정치인들이 말이 맨날 바뀔 수 전략 있는 거지. 공천 줄 거 같은 그치. 이미지를 막 풍기다가 주지 말아야 돼. 그렇지. 장동혁이 사는 길이야. 그렇지. 음. 이진숙 들어오면 이진숙을 믿으면 안 돼. 믿으면 그러니까 안 되지. 판단 잘해야 되는데 지금 당당하게. 우리는 다 장동영 편이잖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위에서 하는 말이야. 위에서 하는 말이에요. 위에서 그러니까 하는 말이야. 이진숙 사람 함부로 믿는 거 아니야. 이진숙 위원장 공천 받으면 장동영 대표 공격하겠죠. 그렇죠. 당선되면. 제일 먼저 공격할 제일 걸. 먼저 그게 공격하죠. 본인이 살 길이라고 생각할 무조건 거예요. 당선되는 곳이니까 네. 국회의원 돼가지고 네. 그분은 말도 안 통해요. 이진숙 위원장은. 그리고 이진숙은
국회의원 배지다는 것만으로 만족할 사람 아니에요. 그다음에 원내대표, 당대표 분명히 욕심. 아니 당연히 내겠지. 나겠지. 내겠지. 아, 그것도 괜찮은데? 윤호개인 이진수 상징으로 당대표 괜찮은데? 아니 오히려 분란을 야기하는. 아니야 거기까지- 장동 거기까지 가면 안 돼. 그래 장동혁을 그리워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건전한 견제 세력을 위해서라도 그 정도까지 가면 안 되지. 갑시다 이제. 예. 근데 국민의힘 다 경선 통과한 윤호개인 세력들이 지금 전부 다 지금 그 지선 후보가 되는 거 보면은 네. 그 저 당은 이제 못 쓰게 됐고 그냥 끝날 것 같아요. 네. 아니 장동영 대표가 그러지 마. 있는 한 저는 그러지 마. 계속- 우리는 장동혁 지지파예요. 그러니까 장동영 대표가 신기록 세웠잖아요. 신배프로인가 네. 정당에. 얼마나 잘해. 15%. 아니 주진우가 머리 좀 어떻게 좀 해 좀. 계속 그냥 이렇게 하고 둘이 지금 둘이 머리가 투샷이 뭐 비슷비슷해 지금 보면은. 아 그러지 말고 저기 내일 김건희 재판이고 모레 윤석열 재판인데 재판에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내일 얘기합시다 그거는 어? 그러면. 가져야 돼. 재판할 매우 때 중요한데. 아니 우리가 그 얘기를 해야 아니 되는데 김건희 판사들이, 어. 대충 살고 나가가지고 윤석열 영치금 12억 그거 쓸 거 생각하면 너무나 잠이 안 나는 와요. 거기에서 종합특검이 끝이 아니야. 김건희 씨를 잡아야 된다고 봐요. 맞습니다. 힘을 거기다 쏟아야 돼. 윤석열은 어차피 못 나와요. 재판 덕지덕지 많이 근데 붙어가지고. 김건희 잡기 어렵다니까. 저번에부터 말해줬잖아요. 김건희를 잡으려면 그 중간에 거쳐야 될 단계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간에 거쳐야 될 단계들이 결사항전을 하고 있어서 못한다니까. 특별히 검사들 그리고 검사 출신 비서관들 이원무, 이시원, 주진우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중심적으로 수사력을 특검이 한 덩어리를 집중해야 됩니다.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 아직 아니 거기서부터 해야 되는데. 자, 특검이 그래서 특검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그리고 특검이 잘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내일 어렵죠. 특검 얘기합시다 그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